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강원도 철원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인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씨가 선교사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기도 한 홍이삭 씨의 아버지 홍색이 선교사를 만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 뉴스픽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평화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강원도 철원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기장총회가 주도해 진행해온 월요기도회는 이제 300회를 넘어섰고 지난 2020년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평화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왔던 기장총회가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예배에는 기장총회 구성원들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기공예배에서 설교한 김상근 목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나라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 현실이 다시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용서할 수 없는 너까지 사랑하라 입니다. 내가, 우리가, 기장이, 여러분이 그 사랑 실현 맨 앞에 서겠다고 우리 함께 선언하십시다. 기장총회는 선언문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일으키는 모든 세력에 반대하며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상건 총회장 역시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남과 북이 조화를 이루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국경선에 세워지는 화해와 평화교회에서 우리 민족의 정의가 용솟음치게 합시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합시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기장총회가 강원도 철원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건축하려는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여기에 교회를 건축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결의하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660제곱미터 대지 위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이 교회를 평화를 위한 순례자들의 쉼터와 평화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현충일을 맞아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66 걷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500명의 참가자들은 남산공원에서 6.6km를 함께 걸으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들이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 해비타트와 가수 션이 주최했으며 참가비와 기업 기부금 등 총 3억 1,6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인 싱어송라이터 홍이삭 씨가 선교사 가정에 자녀란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이삭 씨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확고한 자기 정체성과 겸손한 태도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홍이삭 씨의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를 만나 자녀 교육 철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쿠미 대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홍세기 선교사.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을 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와 인도, 필리핀 등 다양한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등 다음 세대 교육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홍세기 선교사는 무엇보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짐과 지지의 공간이 돼야 한다며 부모와 자녀 간의 무한한 신뢰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홍 선교사는 체계적인 가정교육을 했다기보단 자연스러운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에 집중했다며 부모가 먼저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내고 말보단 직접 삶을 통해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가정은 아이가 편안하게 쉬고 인정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를 교육하려고 애쓰지는 않았고요. 삶을 살면서 부모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독하거나 혹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에 인격적인 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 나쁜 길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양분을 주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조급해하고 강요하기보단 자녀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라며 자녀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사춘기는 방황의 시기처럼 보일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며 그 시간을 충실히 가질 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걸 잘 믿질 못하고 얘네들을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들의 상황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그들의 언어로 아이들을 공감해 주거나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통을 위해서 부모님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세기 선교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다양한 유혹,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기준 등을 바라볼 때 자녀를 온전히 믿고 지지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며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녀들을 지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삶의 의미라든지 사명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데서 와요.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일을 찾아서 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나 현재의 아프리카 상황은 사실 성공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곱씹어볼 만한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한혜인 기자, 이번 주 뉴스픽 어떤 뉴스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보도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의 해임 결정입니다. 이번 소식은 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창조를 해석하는 시각 문제로 서울신학대학교와 갈등을 빚어왔던 박영식 교수에 대해 서울신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학자의 학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교단 신학교인 만큼 교단의 신학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해석하는 시각 차이로 벌어진 이번 사태는 학교와 박영식 교수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합창단원 사망 사건 추가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여신도 김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구속한 이후 공범 여부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박모 단장과 합창단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망한 여고생이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한 여고생 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일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에서 타인의 DNA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탈퇴자들은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이 교회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 목숨까지 잃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기쁜 소식 선교회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훈련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도나 말씀과 같은 영적인 훈련이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앙훈련이라며 인분 먹기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난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명진 목사의 형량은 징역 2년인데요. 피해자들은 노회의 올바른 징계와 교회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107만의 고향 특례 시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난 2018년 신천지 측이 일산 동구 백마로 소재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민들과 신천지 측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결사 반대로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이 무산됐었는데 지난해 8월 시 당국이 행정 오류로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양시가 행정과실을 인정하며 신천지에 내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권을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 취소했지만 신천지 측은 시 당국의 직권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단 신천지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에 나선 겁니다. 신천지 반대 서명도 2만여 명이 넘어섰는데요. 고양 시민들은 신천지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시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나 다름없다며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사회 건강성을 해치는 이단 신천지의 진출을 끝까지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부교역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생계에 지쳐서 목회를 포기하는 사역자들이 없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뉴스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 제안입니다. 기윤실은 부교역자의 동역 장소와 기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춘 사역 시간과 사례비를 명시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행정, 예배, 목양, 교육 등 분야별 사역 내용을 적고 사역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뉴스 픽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우려 섞인 전망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최근 국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국내 탈북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집단 살포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두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긴장의 씨앗인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며 분단체제 80년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평화적인 해법인 대화를 통해
악화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민간단체가 또 현충일인 6일 새벽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군 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크리스천 노컷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전남 동부지역 4개 노회가 함께 목사장로 부부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포도원교회에서 첫 번째 파파클럽 아버지 금식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전남 동부지역 4개 노회가 목사장로 부부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4개 노회가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친교적이고 또 아름다운 노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 순천, 순천남, 순서노회는 구기 종목과 윷놀이 등 10개 종목으로 친선을 다졌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파파클럽 아버지 금식기도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 기도회엔 현충일을 맞아 국가 유공자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전국 영남 교직자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를, 수석 상임회장으로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영남 교직자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영남인들의 목회와 또 교회 섬김을 돕고 또 후원하고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 내륙 지방엔 시간당 최대 2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